네. 앞으로 이제 어떤 측면에 착안을 해야 강대강 대결 국면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키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군비 통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군비 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비 통제의 기초는 군사적 신뢰 구축입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상대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군사적 신뢰 구축의 키워드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적대 쌍방이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와서 봐라. 그렇게 해서 서로 보여주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군사적 신뢰 구축이죠.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5대 신뢰 구축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신뢰가 구축이 되면 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해서 운용적 군비 통제라고 하죠. 군사력의 운영을 이제 통제하는 것인데 군사력의 운영에는 군사력의 배치도 있고 훈련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9.19 군사합의라는 게 있었지만 2019년 9월 19일 날 합의한 9.19 군사합의에 보면 훈련을 통제하는 구역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일부에 이 포병, 포신도 포문도 닫고 이런 여러 가지 합의들이 다시 말하면 또 군사 활동, 특히 훈련을 제한하고 정찰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운용적 군비 통제의 일환이죠. 이런 운용적 군비 통제 그것이 잘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구조적 군비 통제. 아까 서 박사님이 군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기를 줄이는 것이죠. 줄이는 것인데 우리가 9.19 군사합의에도 보면은 이 GP를 폭파하고 줄이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군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군비 통제는 말씀하신 대로 군사비를 줄이고 또 위험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자는 그런 접근인데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진정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진정성.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뢰가 꼭 필요해. 그걸 통해서 이 군비를 제한하고 군비를 축소하는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진정성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북한을 90년대 초부터 30년 넘게 북한을 들여다보고 또 북한과 협상을 하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북한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림돌은 뭐냐면 북한이 신뢰 구축이라고 하는 용어는 씁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합의를 했지만 그 신뢰 구축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개인 간에도 예를 들어 서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잘 아는 사이지만 그러나 생판 모르는 사람이 신뢰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주 만나야죠. 만나야죠. 대화를 하고 그러면 서로 전화도 하고 요즘 SNS 뭐 소통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서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개인 간에도 뭐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금전거래를 하게 된다. 돈을 꽂으면 또 딱 약속한 시기에 갚고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북한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할 예를 들어 직통전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화를 정례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북한이 어떤 체제입니까? 폐쇄 체제 아닙니까? 북한이 폐쇄 체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뭐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시작한 정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짓말로 시작한 정권이고 사실 거짓말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접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도 되질 않죠. 또 외부의 뭐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막아놨기 때문에 아직 몰래 보거나 몰래 접근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구축하는 기본은 직통전화이고 대화를 정례화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남북관계에서 직통전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앞서 우리 대통령실, 다시 말하면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라는 게 2018년에 만들어졌지만 이후에 그것이 한 번도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 구축에 기본적으로 북한이 구조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뢰를 살려면 보여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정권과 체제를 흔드는 위험 요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 구축에 관련된 합의를 했지만 신뢰 구축과 관련된 합의의 이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서 박사님이 제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전환할 수 있겠는가? 저는 열쇠는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북한이 처한 어려움이 왜 왔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제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대로 또 미 북간에 이미 합의한 것을 잘 지키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신뢰를 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교하게 다듬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정권이 이 거짓말에 기반해 있고 은폐에 의해서 차단에 의해서 운영 유지되고 있다 본다면 우리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되게 이제 절대 가치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 외교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정 선은 있지만 땡깡을 부릴 때 가끔 속아주거나 동생의 눈높이로 눈을 좀 낮춰주거나 하는 아량도 가끔은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화를 유지해야 되니까 소통을 위해서 이제 그런 점들이 우리가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를 그동안 유지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그걸 약간의 작은 것을 양보함으로써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보인다고 하면은 빨리 그걸 개발하고 축적을 해서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키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서 박사님 그 말씀이 그동안 우리 정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북한을 덜 자극하고 또 북한이 만행을 해도 가급적이면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시도와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도 아마 그걸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게요. 다시 말하면 북한이 뭐 우리 국민의 세금,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러도 가급적이면 그걸 덜 자극하려고 애를 썼지요. 그리고 마찬가지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이 있어도 할 수 있으면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북한이 싫어하는 용어를 가급적 안 쓰고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왔을 때 저는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은 이제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대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북한에게 아쉬운 마음을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아쉽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동안 남북관계사를 보면 아까 이제 740 동성면 50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50년의 관계를 쭉 봤을 때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왔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70년대 초도 마찬가지고 90년대 초, 2000년, 2018년 이 시기들이 북한이 공통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우면 대화에 나옵니다. 왜? 이 대화에 나와서 뭔가 상황을 전환점으로 사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 북한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는 확고하게 지키면서 대화의 끈을 유지하기 위한 융통성,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북한이 대화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북한이 나올 걸로 보고, 그래서 지금 정부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바이든 정부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대화로 나오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실제 또 지금 북한의 그 코로나 상황이 어려웠을 때, 또 최근에 북한의 그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우리 정부가 북한의 보건 협력을 위한 대화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뭐 응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그런 도발과 지금 뭐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키는 평화와 또 만들어가는 평화를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통일 정책, 화해 협력 정책, 그런 기조 속에서 지혜를 발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언제까지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혹은 평행으로 달리는 철로, 이런 것으로 이제 그 묘사가 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기존의 사고를 확 바꾸는 상상력이 발휘되는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 곧 발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전환점이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유, 반가운 말씀입니다. 지금 특별히 북한이 어렵대죠. 네, 그럼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세계 어느 나라나 어렵지만 북한이 특별하고, 또 최근의 대홍수로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식량의 문제도 위기로 가고 있고, 각종 경제 지표들이 모두 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라고 본다면, 네. 조만간 이제 북한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도로 힘든 시기를 맞아서 대화를 요청해 오고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반드시 올 수 있다. 또 북한의 비핵화도 지금 매우 어렵고, 또 김정은의 태도를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부분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의지와 꿈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밉기도 하지만 또 안타까운 북한 관련 우리 군사정책의 변화, 그리고 전망, 대안은 없는가 하는 문제들을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